더불어민주당 부분에 강원도 정치인 2명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잠룡들 사이에서 좀 이름을 올린 최문순 도지사와 이광재 국회의원인데요. 예. 일단 뭐 대선에 등판하겠다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신 바 없지만 네. 뭐 네. 기정사실하는 분위기. 아니 근데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내가 대선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하시지는 못하지 않나요? 법으로 금지돼 있네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취임 10년 기자회견도 뭐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대선 굳이 안 나가려는 국회의원이 강원도청 기자실에 가서 간담회를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정치인이 준비되지 않은 말을 할까요? 그동안 좀 정책과 관련된 행보를 보이다가 요즘은 좀 방향을 바꾼 건지 강경 발언으로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요. 있다고 합니다. 이 균열 지점을 잘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중앙정치권 내 힘이 있으니까 네네. 에이, 뭐 당신들 봤지? 이 정도로 이렇게 제가 받은 느낌인데 네. 지선 어. 도지사 공약인데 누가 들어도 도지사 공약과 네. 같은 네. 느낌이 예, 지선도 염두에 두고 있죠. 다른 네, 밑도 끝도 없는 강원 기자들의 아무 말 대잔치 강원 기자회견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기자 출신의 최수영 소장님 그리고 네. 강원일보 최기영 선배님 예.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계신 이제 국장님까지 하면 오랜만에 이제 최트리오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트리오. 네. 네, 요즘 소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무래도 뭐 이제 서울에서는 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여기저기 또 뭐 불려서 좀 그 자문도 좀 하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평론도 하고 하는 과정을 한 2달 거치느라고 조금 평소보다는 네. 조금 더 바빴네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지난주에 임우원 선배께서 하차를 하셨습니다. 임우원 선배 이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시면서 이제 그만두셨는데 뭐 선배님은 최근에 좀 달라진 거 있으세요? 아니요. 뭐 저는 뭐 부서 이동도 없고 네. 승진도 못했고. 네네. 강원일보 인사가 좀 대대적으로 나서 네, 네. 뭐 아주 뭐 자리도 새롭게 바뀌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뭐 어쨌든 바뀐 게 없고 강원 기자회견 혹시 고정이 되면 그게 뭐 네네.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아, 네. 요즘 좀 뭐 더불어민주당 부분에 강원도 정치인 2명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잠룡들 사이에서 좀 이름을 올린 최문순 도지사와 이광재 국회의원인데요. 예. 이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사에서 이 네. 대권 도전설에 대해 물으니까 아직은 남은 임기에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게 우선이다라면서 답을 좀 피해갔다고 합니다. 좀 선배님이 보시기에는 최문순 도지사 앞으로 행보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로 남은 일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걸 다 해결하셔야 하고 일단 뭐 대선에 등판하겠다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신 바 없지만 네. 뭐 네. 기정사실하는 분위기. 아니 근데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내가 대선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하시지는 못하지 않나요? 뭐 예. 법으로 금지돼 있네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선 참여는 네. 가능해요. 아. 경선 참여는 이제 시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네. 이제 네. 그게 이제 경선까지만 그렇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이를테면 본 후보가 되면 다 그만둬야 되죠. 근데 네.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싶어요. 네. 최문순 도지사가 지금 출마설은 오히려 저는 이분의 이제 효과가 있다면은 정치적 효과가 있다면 이분의 임기 레임덕을 방지할 효과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센 사람이다. 내가 대권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예. 어디 내 앞에서 레임덕 얘기하지 말고 난 중앙당 그다음에 중앙정치권 내 힘이 있으니까 네네. 에이, 뭐 당신들 봤지?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그 레임덕 방지 효과 정도가 그런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문순 도지사께서는 이제 어쨌든 지금 3선이시니까 네. 이걸 잘 마무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또 도민들이 그 원하는 방향이라고 봐요. 물론 본인께서 정치적으로 선택해서 돌파할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예. 그 가능성은 많이 높지 않고 또 우리가 아까도 뭐 여러 가지 도세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도백이 그런 여당 소속의 도백이 잘 판단을 해주셔야 그런 점은 또 강원도정의 마무리가 순탄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최문순 지사가 당선이 그러니까 도지사로 취임한 게 2011년 4월. 이제 10년째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취임 10년 기자회견도 뭐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어떠세요? 실제 도에 취재를 하다 보면? 일단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일단 뭐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라기보다 분명히 어떤 어젠다를 던지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대선에 도전할 것이다라고 넘겨짚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차별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점. 예. 그 차별화에 계속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넘겨짚을 수 있는 게 근거가 되는 건데 네. 이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들이 이제 최 지사가 이재명 지사의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박했던. 사실 이제 굉장히 공교로운데 그날 그 자리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기자실에서 가볍게 이제 뭐 티타임하는 네. 자리여서 이제 뭐 준비된 멘트가 아니라 예. 뭐 대선 얘기 자연스럽게 하면서 또 지선 얘기도 하면서 정치인이 준비되지 않은 말을 할까요? 그 질문을 할 네.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네. 뭐 어떤 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대선은 어떨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 다음 지방선거에는 지사님 다음엔 누가 나올까요? 뭐 이런 매우 그냥 네. 일상적인 얘기들을 하는 과정에서 네. 얘기가 흘러가다 기본소득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비판. 그 자리에서 사실 이제 우파의 정책이다. 네. 생산 공정이 자동화되면 그만큼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기본소득이 우파의 정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뭐 실제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저도 뭐 공부를 뭐 많이 하진 않아서 네. 생산 공정이 자동화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렇다면 그 일자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일자리 잃은 근로자들의 이제 생계, 소득을 어떻게 보전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기본소득이고 그거는 우파에서 처음 나온 우파에서. 거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했는데 네. 이제 그것들이 이제 기사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 기본소득은 이제 이재명 지사의 타이틀이니까 그렇죠. 네. 이제 반박이 된 거고 그날 사실은 뭐 오프 더 레코드지만 네. 뭐 이재명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내가 대선에 나가서 네. 경선에 나가서 기본소득 이거에 우리가 혹하면 안 된다, 현혹되면 안 된다 이 얘기만 하고 나올까? 싹 빠질까?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담식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안 나가겠다는 얘기는 안 하네요. 무언가 굉장히 네.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버니 샌더스의 예를 예. 들기도 했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또 올 초까지만 해도 최 지사가 굉장히 그렇죠. 재난기본지원금 이런 굉장히 선제적으로 하신 예. 한 케이스거든요.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자체 차원에서 가장 최초로 지급한 게 강원도였고 물론 이제 선별 지급이었지만 그리고 정부 재난지원금이 났을 때 이 소비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또 전국적인 이슈를 그때 그렇죠. 이제 네. 탈모 치료제 사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슈가 됐었고 또 올 초까지만 해도 전 도민 또는 전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실제로 검토를 했었고 최근에 그런 것들이 이제 메시지가 급변하는 건 내부적으로 굉장히 저는 토론이 뭐 이거는 뭐 어디까지 제 소설입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이미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 선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난지원금 차별화 얘기를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얘기해봐야 있다. 지사님이 이슈가 되지 않을 겁니다. 뭐 누군가가 그래서 이번에 들고 나온 게 1차 분배. 저는 이제 제가 기사상엔 1차 분배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1차 분배론이라고 1차는 소득, 네. 2차는 복지인데 소득을 올려줘야 된다. 일자리를 확충해서 1차 분배론을 들고 그게 나왔어요. 이제 강원형 취직 네. 사회 책임제. 네. 이걸로 요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굉장히 좀 주력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뭐 정무직이든 아니면 또 공무원분들이든 이렇게 굉장히 많이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최기영 차장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동안에 이제 강원도가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지금 3기 이제 임기 동안에 내놓은 정책들도 우리 생각해 보면 전국에서 최초로 육아 기본 수당이 나왔었죠. 네. 그리고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이번에 발표된 게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 요게 이제 강원형 취직 사회 책임제인데 이게 기본 소득은 소득을 보존해 주는 어떤 개념이라고 치면 최문순 지사가 들고 나오는 거는 나는 고용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네. 임금을 통해 예, 임금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이제 바로 사회적 책임제라는 어떤 방점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 사회 책임을 강조하면서 뭔가 다 연계가 돼 있는 어떤 이런 거라고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최 이사가 최근에 표현했던 표현 중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는 아, 예, 살포해서는 예. 안 된다라는 네, 네.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고 또 강하게 읽힐 수 있는 메시지인데 당내에서 이렇게 좀 그 주자들 간에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뭐 선명성 경쟁 또 차별화 경쟁 뭐 이따 이광재 의원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좀 보세요 메시지? 결국은 이제 이 본인의 아젠다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치는 아젠다로 승부를 걸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그러니까 예. 우리 이제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어떤 프레임을 대항할 때는 프레임 밖에서 대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게 조지 레이코프가 쓴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네, 말라는 네, 네. 그 선거 전략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할수록 코끼리만 생각이 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 최 지사가 정확한 포인트를 짚었어요. 네. 어젠다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 같은 데가 들어가면 그건 이재명 블랙홀이에요. 아. 네. 어떤 대안,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나은 대안이 와도 이 블랙홀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꺼내면은 그 사람도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에 반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장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어젠다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어주고 이게 언론이 받아주게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대권은 그러니까 내 걸 보여줘야 돼. 조금 시간이 더디고 잠시만. 예. 네.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서 네, 네. 이광재 의원은 네. 그러면 이제 네, 그래서 내가 뭐- 쉬게 다음에 넣어. 네. 그래서 네.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광재 의원은 좀 강경 발언으로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요. 있다고 합니다. 이- 좀 그동안 좀 정책과 관련된 행보를 보이다가 요즘은 좀 방향을 바꾼 건지 뭐 이게 새로운 전략이라고 보시는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작년에 총선 때 이광재 당시 후보죠. 네. 나왔던 것은 뭐 민주당 또 뭐 국민의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새로운 좀 정책을 좀 그동안에 민간 싱크탱크에서 해왔던 것들을 정책으로 좀 발현을 해보고 싶다. 네. 뭐 좀 큰 꿈,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뭐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한국형 뭐 뉴딜, 뭐 이런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이제 싱크탱크나 뭐 국회의원 모임 같은 것도 주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 보궐선거 과정에서 보면 네. 상당히 좀 강한 메시지들을 좀 많이 던졌어요. 지난번에 도청에 와서 간담회 기자간담회도 했었죠. 일단 뭐 지금 선거판이 워낙 과열돼 있으니까 네. 뭐 저는 뭐 그 최근에 그 강경한 발언이나 뭐 저는 뭐 큰 의미는 두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그 판에 가서는 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뭐제 생각인 거고요. 뭐 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 예, 뭐 거기서 정책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게 제 생각이고요. 뭐 어디까지나. 얼마 전에 도청을 방문을 했어요. 네. 사실은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도 한번 이제 기자실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기자실이랑 일정이 잘 안 맞아서 마찬가지로 이 의원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자실을 네. 그 2번에 걸쳐서 약속을 조율해서까지 왔다고 하는 거는 네. 그날 이제 뭐 사실상에 또 뭐 대선에 등판하겠다 마찬가지로 또 얘기는 안 하지만 네. 누가 들어도 대선에 도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네. 말할 수 없는 게 그날 사실 이제 선문답을 많이 네. 대선에 대한 질문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거 내용들- 무슨 얘기예요? 역사 전환의 꼭지점? 네. 이 질문이 하나의 질문은 아닌데 이제 질문을 조합해봐야 돼. 질문을 네. 조합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진단을 합니다. 이광재 지사가 현 상황. 이광재 의원이 네. 네. 현재 이제 뭐 역사 전환의 꼭지점이다. 뭐 그래프가 가다가 어느 꼭지점에서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뭐 이런 의미인가요? 뭐 코로나19라는 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인 위기, 팬데믹 위기에서 이제 여기서 극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극복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극복하고 난 후에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올 것이다. 뭐 그 예. 정도 의미로 읽혔어요. 뭐 그렇게 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해온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정책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고 실제 고민하고 있다. 그냥 역사 전환 지금 시대의 네. 꼭지점이라고 얘기했고 네. 아니 뭐 또- 근데 대선 굳이 안 나가려는 국회의원이 강원도청 기자실에 가서 간담회를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네. 사실상 대권 의지 도전 밝혔다는 기사들은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해서 나온 거고 사실 근데 저는 이거 제가 받은 느낌인데 네. 브리핑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아이템을
뭐 예를 들어 오색 케이블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고 강원도 내 현안에 대해서. 네, 네. 예. 그리고 그 용문홍천 철도 얘기도 하고 네. 또 뭐 식약처, 네. 식약처의 강원 분원 유치하겠다면 굉장히 저 원주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선 도지사 공약인데 누가 들어도 도지사 공약과 같은 네.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는 여쭤보지 못해서 물어보지는 다 이제 대선 어떻게 봅니까? 다 대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지선에 생각이 있으신가 이 질문을 차마 못하겠어서 아마도 느낌이 예, 지선도 염두에 두고 있죠. 다른 시도에 가서는 또 거기에 맞춤형 브리핑을 하시지 않을까. 뭐 그렇겠죠. 근데 그러면 그만큼 내가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 머릿속에 다 꿰고 있다. 뭐 이 솔루션까지 제시를 하시는 거 아닌가? 뭐 두 분 다 그런 이제 최근 미묘하게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정책 구상 같은 걸 밝혔는데 최 차장이 받아들이시기는 좀 어때요? 두 분 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정교하게 가져가려 한다. 내가 똑똑한 정책을 갖고 있다. 예, 이런 예. 부분 고민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광재 의원 왔을 때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사실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예, 예. 이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윤석열 아.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예요. 네. 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예. 사실 이제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대답은 이제 대부분의 기사가 윤석열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썼어요. 이광재 의원이 왔을 때 그 기사가 뭐 글쎄요라고 이제 일단은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도 있긴 하지만 뭐 일단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제 나가면서 웃으면서 이제 뭐 실수, 뭐 씁쓸한 미소에 가까운데 윤석열 허허 참 이러고 기자들을 여운을 남기면서요? 네, 네. 뭐 내가 여기 와서 내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의원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 전 총장에 대한 네, 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한 뭐 씁쓸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읽힐 만한 탄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네, 네. 역대 대선에서 강원도 인사들이 여하튼 여론조사 후보군에 들어간 것도 좀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또 더군다나 물론 뭐 유력한 주자로 볼 수는 없지만 2%라는 그 지지율이 뭘 좀 의미하는 건지 특히 이제 뭐 둘 다 더군다나 보수의 어떤 주자들은 아니고 민주당 쪽의 이제 주자들인데 최문순, 이광재 대선 후보 당내 이제 뭐 후보군이긴 하겠지만 이게 강원도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뭐 어쨌든 저는 그 나쁘지 않은 신호다라고 받아들이고요. 네.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10년 도정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이 돼요.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이 소신을 갖고 행정을 해왔던 것이 예. 나름 민주당 지도부의 그 좀 말하자면은 그 좀 소환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얘기가 됐고 또 민주당 당원들이 네. 우리의 대표로 그래도 뭐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 하나 여지들을 남긴 것은 저는 최문순 도정의 성과다. 뭐 네. 그 디테일하게 강원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 거는 별개로 네.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강원도민이 이제 한번 우리도 인물 한번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열망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광재 의원은 이제까지 본인 참모형의 이제 그런 인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모는 반사체지만 보스는 발광체여야 되거든. 예. 스스로 빛을 발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아까 최 기자가 쓴 나도 그 기사를 봤어요. 근데 역사적 전환기 꼭지점 내 자신과 지금 대화 중에 있다. 지금 좌우로 넘어선 사상보다 생활의 진보가 필요하다. 굉장히 준비된 말들이고 준비된 생각들이에요. 이건 네. 제가 보기에 시대적 전환기에는 누가 더 담대하고 누가 더 새롭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가 여기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분의 이 도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분의 이 약간 2%에 대한 주목도의 의미는 저는 작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제 그 최문순 지사께서는 이제 도정 마무리라는 이제 약간 좀 대권 도전의 장애물이라면 장애물이지만 그게 있지만 이광재 지사는 기회가 분명히 정치적 공간이 예, 열려 이광재 있어요. 의원. 이광재 의원은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이제 이낙연, 이재명, 그다음에 혹시 이제 국무총리 끝나고 정세균 전 총리가 이제 여기로 들어올 경우 이 3자의 대결에서 균열이 생기면은 저는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라고 봐요. 이 균열 지점을 잘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 대목은 강원도민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대목도 아닌가 싶습니다. 이광재 의원이 다시 강원도지사직의 지방선거에서 출마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1년 정도 남았는데 네.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